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을 넘긴 박순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경기도 한적한 마을에서 살면서 작은 식당을 운영해 왔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혼자 힘으로 자식들을 키워내야 했기에 누구보다 강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 딸에게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어 하루도 쉬지 않고 장사를 했어요. 그러던 중에 저희 작은 식당이 잘 되기 시작해서 그 덕에 근처에 가게 몇 채를 더 매입할 수 있었고 제법 넉넉하게 살 수 있게 되었죠. 아들 재호는 성실하게 자라주었고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직장도 안정적으로 다녔습니다. 몇 해 전에는 예의 바른 며느리도 맞아들였죠. 저는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의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졌어요. 며느리 역시 서울 사람답게 세련되고 예의가 바르며 저를 깎듯이 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호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장사는 이제 좀 그만두시면 안 될까요? 아들의 그 말이 제 가슴을 찌르는 듯 아프게 다가왔어요. 평생을 장사로 먹고 살며 자식들을 키워냈는데 이제 와서 그만두라니요. 그래서 아들에게 제가 대답했죠. 이게 내 삶의 전부다. 장사를 그만두면 나는 뭐 먹고 사니? 아들은 난감해하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의 표정에서 저를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렇다고 장사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몇 달 후 며느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서울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더군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며느리가 사업을 한다니 그저 기특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사업 자금을 좀 더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가게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기분이었어요. 건물을 담보로 대출이라니요? 그 가게는 제가 평생 피땀 흘려서 모은 돈으로 어렵게 산 건물들이었어요. 자식들 키우면서 고생했던 기억이 떠오르며 그 순간 마음이 참담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의 간절한 표정에 저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그게 그렇게 필요하니? 내가 고민해보고 답해줄게. 그 말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나는 자식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지만 내 삶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뒤엉켜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어요.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눈짓을 주고받더니 결국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며느리도 옆에서 울먹이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그래서 결국 저는 건물 한 채를 담보로 맡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저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가게를 운영하며 힘든 순간에도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자식들에게 내어주니 너무 허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사업은 잘 되는 듯했어요. 그 사실이 다행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며느리에게 조금씩 서운한 감정이 쌓여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어느 날 며느리가 저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아들의 생일이라 가족들끼리 모여 저녁을 먹기로 했죠. 저는 아들에게 줄 선물을 챙기고 손주들 얼굴을 볼 생각에 기분 좋게 그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가 불쑥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이제 그만 장사를 접으셔도 될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지만 이제 나이도 있으시니까 편하게 쉬셔야죠. 그 말이 얼마나 기분 나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동네 사람들 만나는 것이라니요. 평생을 바친 내 가게를 마치 동네 어르신들 만나는 장소처럼 말하는 며느리의 태도가 정말 기분 나빴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었지만 참기로 했어요. 손주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며느리는 사사건건 제게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 가게는 이제 그만 파세요. 그 돈으로 좋은 아파트에서 사시면 편할 텐데요. 라며 계속 저를 설득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의 편을 들며 엄마, 이제 정말 쉬셔야 해요. 너무 고집 부리지 마세요. 라고 했죠. 저는 자식들이 내 걱정을 해주는 건 고맙지만 그 말들이 날 무시하는 것처럼 들려서 점점 마음이 상해갔어요.
결국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집을 나와서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몇 달간 자식들 얼굴을 보기도 싫고 연락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 제가 자식들에게 해준 것들이 떠오르며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참았던 서운함과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게를 팔아버리기로요. 그동안의 기억이 서린 그 건물을 팔아버리기엔 너무 아까웠지만 더 이상 자식들 사이에서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녀에게 가게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딸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제 결심이 너무 확고하다는 것을 알자 결국 제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가게를 딸 명의로 넘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며느리와 아들이 더 이상 제게 가게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게 되었죠. 저는 딸이 가게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이것저것 도와주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며느리와의 사이가 더 나빠졌어요. 며느리는 어머니,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내 가게는 없으니까 더 이상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라. 그 일이 있고 나서도 며느리는 여전히 저를 무시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며느리도 속상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 갔고 저는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자식들이 내 걱정을 해서 그랬다는 건 알지만 그동안 나를 무시하고 내 인생을 함부로 다루는 듯한 그들의 태도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큰 결심을 했어요. 이제 내가 그동안 쌓아온 재산과 내 인생을 스스로 지키기로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며느리와 아들에게서 멀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그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딸이 찾아와 저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 마음도 모르고 너무 쉽게 그 가게를 넘겨받았어요. 사실 저도 부담스러웠는데 엄마가 워낙 단호하시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딸의 눈물에 제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저는 딸에게 말했어요. 아니야, 내가 잘하고 있어. 엄마가 오히려 미안하지. 너한테 너무 큰 짐을 떠안긴 것 같아서. 딸은 고개를 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엄마처럼 강해질 거예요. 그동안 엄마 혼자 다 견디셨잖아요. 이제는 저도 엄마를 지켜드릴게요. 그 말을 들으니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라도 딸과 함께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위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며느리와 아들에 대한 생각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부모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들이 그렇게까지 저를 생각했었다면 왜 며느리와의 문제를 더 신중하게 해결하지 않았는지, 제가 너무 쉽게 그들의 말에 넘어가 마음의 상처를 입은 건 아닌지 자꾸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재호예요. 아들의 목소리는 무척이나 지쳐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사실 그동안 너무 바빠서 엄마를 챙기지 못했어요. 우리가 한 말들이 엄마 마음에 큰 상처를 줬다는 것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용서를 빌자니 너무 늦은 것 같아서 그동안 참았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괜찮다. 너희도 힘든 상황이었겠지. 엄마는 내가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들이 제게 했던 말들이 가시처럼 박혀 있었어요.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지금 좀 어렵게 살고 있어요. 그동안 사업 자금 문제로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도와주신 덕분에 그나마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대출 갚기도 벅차고 더 이상 사업이 잘 되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토록 힘들게 장만한 가게를 내어주었는데 여전히 자식들이 어렵다니 참담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들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이번에도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집을 담보로 조금만 더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또다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라니요. 이번에는 정말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동안 아들 내외에게 마음을 내어주고 또 며느리의 무시를 감내하며
참고 참았지만 이번만큼은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재호야, 미안하다. 이제 엄마도 더는 너희를 도울 힘이 없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결국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과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매일같이 손주들의 얼굴을 보며 울었어요. 자식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그리워서요. 그런데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번만큼은 제가 이겨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 집에서 지내며 그저 가게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딸도 가끔 찾아와서 엄마, 그만 좀 하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내 인생에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이제 이것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며느리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많이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시간을 내주시면 찾아뵙고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 메시지를 보며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이들은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 걸까? 결국 저는 마음을 추스르고 그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저를 만나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우리 생각만 하고 엄마를 힘들게 한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주신 기회를 저희가 너무 어리석게 써버렸어요. 그제서야 저는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리고 며느리도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지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동안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무시하고 내 인생을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정말 서운했단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너희도 많이 힘들었을 테니.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꼭 끌어안으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그동안 쌓여있던 마음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와 아들, 며느리는 다시금 서로의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다시 회사로 돌아가 일을 시작했고, 며느리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자리를 잡아갔어요. 저도 여전히 딸과 함께 가게 일을 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그동안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서로가 조금씩 더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그동안 자식들의 말을 오해하고 나름대로 그들을 배려한다고 했지만 결국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죠. 이제는 더 많이 대화하고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도 혹시 가족 간에 풀리지 않은 갈등이 있다면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오늘도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